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화면이 잘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거나 화면이 안 보이시는 분은 다시 말씀해 주시면 뭔가 그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뭐 DM을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가능한 조치 취해 보겠습니다. 대체로 수신기 쪽이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이제 볼륨을 좀 작게 해놓으셨거나 뭐 이어폰을 꽂아야 작동을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잠깐 제가 화면을 내려봤고요. 혹시 뭐 불편하신 점 있을까요? 한 10초, 20초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불편하시다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이걸로 공유가 되고 있죠. 네, 퍼스트인 학원과 함께 진행하는 의대별 스펙화 면접,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성균관대 의학 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요 설명회가 벌써 5번째를 맡고 있기 때문에 대학별로 쭉 살펴봐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연고 봤고요, 경희대 봤는데 오늘 5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저는 저희 이제 간단한 소개 익숙하시겠지만 학력사,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이고요. 저는 주로 중3부터 뭐 엔수생까지 면접,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매우 다양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 시리즈는 이제 의대별로 좀 그냥 우리가 뭐 의치학수 해가지고 그냥 하나를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좀 대학별로 전형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알아보는 데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면접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히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면접은 일단 전체적으로도 일단 뭐 서류 붙어야지 그다음에 좀 밀어주시는 경향이 있고 특히 이제 의대는 워낙 서류 자체가 빡빡하다 보니까 좀 등한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취지로 좀 설명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5가지입니다. 우선 전형 연속성과 변화에서 학종 인원에서 약간 미세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미미할지에 대해 좀 살펴보고요. 합불 패턴과 사례에서 이제 일반고는 없다. 보통 이 성대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특히 학과별 전형에서 그렇고 의대는 저도 일반고는 없다고 하던데 과연 그런가? 일단 얘기들. 그다음에 잠시만요. 늦게 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면접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의미 금기 사항으로 이제 뭐 예비 고3이겠죠. 예비 고3 입장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중단기 계획으로서 이제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일단 성균관 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중심으로 특히 이제 의예 쪽에 좀 적용을 시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인데요. 우선 24년 계획안 한번 좀 일단은 현재는 계획안입니다. 왜냐하면 전형 요강이 확정되는 것은 대략 5월쯤 이제 수시 요강이 확정돼서 나올 거고요. 그때까지는 일단 작년 봄에 나와 있는 계획안을 토대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성균관대의 전체적인 변화로 보면 이제 오늘 저희가 의대를 볼 거긴 하지만 우선 전체적인 변화에서 보면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큰 전형사에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뭐 변경사항 보게 되면은 지금 학생부 교과로 10%를 선발을 이제 한다. 그다음에 이건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정시가 40%, 이제 기균이 10%가 기균이 좀 늘었죠. 기균이 늘었다는 거 정도 빼고는 일단은 뭐 정원상에서 큰 변화는 없고 그다음에 자소서가 폐지되죠. 요거는 오늘 파트 4에서 특히 이제 올해 고3들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전형상으로 큰 변화가 없다. 이제 제가 이거를 항상 하나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이 제목이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거든요. 그럼 왜 이걸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냐? 이거를 생각보다 별로 신경들을 안 쓰세요. 그래서 만약 연속성이 강하다면 이제 우리가 23년도 가깝게는 혹은 22년도 입결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결이라는 거는 우리 같은 고등학교 1년과 2년 선배 입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뭐 입시가 특히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복잡하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고등학교 1년, 2년, 300이 봅식 결과거든요. 이제 결국 고등학교가 같으면 같은 그런 잣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연속성이 강하다면 이걸 쓸 수 있는 거고요. 만일에 변화의 측면이 강하다고 하면 얘네들을 쓸 수 없겠죠. 왜냐하면 작년과 달라졌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이 데이터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게 특목 자사 뭐 전사에서 실수를 하는 게 특히 21년도에 굉장히 큰 실수들을 했죠. 수많은 학교들이. 왜? 21년도는 분명 21년도는 그전 이제 찍었던 이제 21년도, 20년도가 달랐는데 이제 보통 학종 정원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 줄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전 1년 데이터, 야 우리 고등학교 이런 거만 가라고 지원을 시킨 거죠. 그랬다가 이제 쫄딱 망했죠. 예. 이제 서울대만 붙고 그 밑으로는 다 착착착 밀리면서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연속성의 변화를 보셔야 하는데 지금 일단 요 측면에서 봤을 때 성대는 다시 넘어가서 보면요. 이거 제가 좀 지우고 성대는 넘어가서 보면 일단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 학교 전체에서 봤을 때. 예, 일단 그거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과학인재 신설되는 게 있는데 아니 과학인재 전형 신설되는 게 이제 이공계로서는 꽤 큰 이슈입니다. 이게 면접형인 걸 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고대 궤적과 같은 느낌을 주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의대는 별로 상관이 없겠죠. 의학계열 쪽은 의학계열은 이 위에 있으니까 별로 상관없을 텐데 만일에 뭐 공대나 자연대까지 생각하신다면 이것도 좀 변수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뭐 뒤에 좀 보시겠지만 이제 교차 지원 허용 범위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가능할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저 학력 얼마 같은 거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수시모집, 계열 모집 단위 이런 거 있는데 여기가 사실 뭐 이거는 오늘 저희가 볼 건 어쨌든 의학 계열과 의학 계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의학 계열 상관없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과학인재 전형 주요 변수 될 수 있지만 역시 오늘 의학 계열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학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학생부 종합전 이제 어쨌든 의대와 이제 약대를 선발하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약관, 그 다음에 이제 정시죠. 큰 틀에서 보자면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학과 모집 전형으로 일단 여기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일단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 일단 면접이 들어가 있다는 거. 요거는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이 면접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반이 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면접이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하시는데 일단 뭐 1단계 통과해야 유의미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근데 이런 것처럼 일단 동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일단 면접이 일단 우선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일단 면접은 잘 볼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도 선발을 일부 하죠. 일부 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데 논술에서 사실은 변수가 최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상당히 높아서 여기 이제 보시면 그 5개 과목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약합 이쪽에 보이죠? 좀 표시 좀 할까요? 학대가 여기 들어가 있죠. 약합과 그다음에 의예과 여기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최저 자체가 뭐 3합 5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겠는데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3합 4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저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 푸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 문제를 이런 문제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과 논술은 다 그렇지만 이것이 뭐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논술이라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약간 서술형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요거는 22년도 문제인데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런 문제들을 여기 보시면 이제 100분이 전체인데 30분 이상이니까 이런 세트를 3개 세트 정도를 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뒤에 보시겠지만 논술 전형 자체는 학생부 학종보다 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아무래도 경쟁률에서 워낙 엄청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경쟁률이나 정원 같은 거 좀 한번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이게 정원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고 갈까요? 그 약대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들어오시면 돼 있어서 정원이 일단 전체 65, 전체 40인데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고요.
네, 논술로 이제 5명씩 뽑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정시 인원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세 가지 전형을 선발을 한다. 근데 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경쟁률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일단 수시 경쟁률만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보통 이제 저희가 학종에서 10대 1 정도는 예상을 하는데 10대 1 안팎으로 보는데 21.5대 1, 25.5대 1 작년 기준은 이 정도 경쟁률이 나왔고 뭐 눈술은 어마어마하죠. 신문에 나는 그 바로 경쟁률이 여기서 나오는 전형들이죠. 그래서 이러면서 보면은 뭐 저희들끼리 이제 업계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거 이제 굉장히 뭔가 가성비 좋은 상품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방법으로들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인원이라든가 뭐 최종적인 방법은 이제 5월 달에 수시 모집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지만 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일단 작년 봄에 나와 있는 계획안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학종 정원이 이제 아마 올해는 25명이었을 거예요. 다시 5명을 늘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전형 자체에서 이제 뽑는 학생들에 대해서 성대가 뭔가 좀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약 의대 기준 봤을 때 그걸 좀 25명이죠. 네, 이렇게 이제 20명에서 25명 다시 늘려놨을 때 그런 변화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전형상으로 또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잠깐 어쨌든 언급을 해야 돼서 언급하는 이유는 작년과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만일에 해당 고등학교 1년 혹은 뭐 2년 선배들 중에서 진학에 성공한 경우가 있다면 뭐 약대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교차 지원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좀 지울까요?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의과대학 진학계 넓어진다고 했는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뭐 정시 컷, 특히 성대의대 정시 컷뭐 다 들으셨겠지만 과연 학통을 선택해도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저희가 이과 침공을 얘기를 할 때 이 수학에서 많이 편차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작년 기준 봐도 그렇고 만약 올해처럼 특히 이제 그 편차가 벌어질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거의 뭐 만점을 받아야지 진학을 하는, 혹은 하나 틀려지는 상황인데, 이게 합격 만점을 받아도 이제 이쪽, 뭐, 미적이나 기하 쪽 하나 틀린 것보다 오히려 표점이 낮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과연 경쟁이 될까? 그래서 뭔가 서류상, 행정상으로는 열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할까라고 일단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번 수능에서 이제 올해 치러질 수능에서 과연 수학 표점 차이가 양쪽이 얼마나 좀 조정이 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시에서 문과가 쓸 수는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전형에 대한 좀 간략한 개요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일단 학벌 패턴 보시면 뭐 서울대보다 빡빡하냐, 일반고 없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실지 몰라서 제가 그냥 보는 방법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쨌든 요거는 일단 전과봉 내신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원한 학과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주요 활동들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심화 탐구 영역 쪽에서 뭐를 했나 이게 이제 있고요. 어떤 부분에 좀 초점 맞춰서 했는가. 그리고 이제 독서 쪽이 뭐가 있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서울대까지 생각했던 친구들이가 이제 실제로 썼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네 결과입니다. 잠깐 보실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그냥 두 가지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당연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뭐 의대를 가는 트랙과 약대를 가는 트랙이 뭐 명확하게 갈려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한 저희가 5학기 생기부를 갖고 보통 이제 경쟁을 하는 거니까 1학년 때는 이게 정말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제 뭐 진로 희망사항 이런 걸 다 보지 않느라. 근데 이제 그거는 안 넘어가잖아요. 대학 측에. 보통 2학년 1학기 정도부터
얘가 어느 쪽에 좀 집중하느냐에 따라 좀 분화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 그 1학년 때 지금 이제 뭐 1학년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뭐 그렇게 1학년 때부터 뭔가 약간 뭔가 각을 세워서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또 나타나는 거는 이제 제가 오늘 뭐 보통 성대가 일반고가 없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일반고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이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약간 20, 30% 정도는 최소한 일반고에서 매년 이 학생부 종합전을 붙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성대가 오느냐는 좀 다른 얘기겠죠. 왜냐하면 이게 워낙 의대는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면 서울대 직윤에 붙는 친구들도 뭐 여기는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서울대 일반 전형 정도 붙는 친구들은 성대 의대까지는 붙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활동의 비중이 높은 거. 그러니까 특정 고등학교에 대한 호불호가 있다기보다는 고등학교 유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 숫자보다는 글자, 제가 말씀드릴 때 생기부에서 아까 숫자라는 건 보통 내신이죠. 내신보다는 뭔가 세특이나 창체 쪽에는 이런 활동들이 좀 더 보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이제 요렇게 특히 R&E 쪽에서 뭔가 좀 뚜렷하게 좀 더 각이 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비교하자면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는 뭐 약간 특이하거나 아니면 되게 개성적인 뭔가 이런 분야를 깊이 탐구하는 경우가 좀 떨어지는 데 비해서 여기 오는 이제 일반고 친구들은 서울대 일반 전형처럼 한 분야 쪽을 좀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음 또 하나 이제 코로나 3년 동안 특징은 뭐였냐면 코로나 3년 동안 상대적으로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가 입시 실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실제로 실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고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주로 대치동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대치 쪽에 있는 이제 이름난 사립 일반고들조차도 실험 실습을 거의 못했습니다. 네. 거의 못했고 동아리 정도에서 일부 하거나 수업 시간은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을 하지 않고 자꾸 이제 그 리서치 노트를 문헌 정리를 시킨 상태의 보고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정리 보고서죠. 그냥 리서치 보고서. 근데 이쪽에서 원하는 건 이제 실험을 실제로 하는 거거든요. 뭐 아무리 뭐 간단한 실험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험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일단 특목고와 자사고에서 우세를 가져갈 수가 없었다는 코로나 3년 동안. 그래서 이 경향은 아마 올해까지는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내년부터 좀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어쨌든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성대의대나 이쪽을 준비하신다면 생활기록부에 실제 실험을 통해서 그 실험의 이제 과정과 결과나 설계가 적혀 있는 활동들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의대학교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왔고요. 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우고. 보시면 일단 면접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약대 같은 경우는 네, 면접이 없고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가 면접이 있는데 제가 이 면접을 오늘 좀 말씀드린 이유는 그 대체로 성대의대 면접은 준비들을 거의 안 하고 갑니다.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데 일단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보통 이제 이 의대를 쓰는 친구에 성대의대만 쓰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능 준비에 치중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서울권 친구들은 뭐 정시로도 뭐이 기대를 걸 만큼 이치안이나 스카이라고 기대를 걸 만큼 잘 나오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수능 준비에 치중을 하는데 이제 성대 같은 경우는 이 면접이 그 수능 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수능 공부를 쪼개서 할 만한 여유가 없고요. 두 번째는 그나마 이제 1단계 발표와 이 면접 사이에 좀 시간 차이라도 있으면 준비를 많이 할 텐데 보통 이틀 아니면 3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많이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실제로 면접 후기들 좀 보거나 아니면 뭐 면접관들의 얘기 약간 뭐 건너건너 들어보면 이제 되게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 보시면 제가 오늘 문제를 좀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 일단 요거는 그러니까 면접 스타일은 이제 MMI는 아니에요. 준비 시간에 갖고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거기 때문에 MMI라는 건 여러 방을 다니는 거잖아요. 이제 멀티미니 인터뷰라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는 아닌데 문제 스타일은 사실은 그런 MMI 스타일의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문제 잠깐 보시죠. 뭐 제가 30초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기본 틀은 비슷합니다. 문제는 보통 준비 시간 동안에 요 것만 주고 요 질문은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MMI는 그렇게 실시를 하고요. 근데 성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미리 주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요건 이제 이렇게 해서 제시문만 상황만 주고 질문을 이제 면접관이 던지는 경우도 있고 미리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2번째, 이 질문이 만일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본인이 이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면접에서 얘기를 하는 게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실제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되게 관조적인 입장에서 요새 뭐 TV 프로 있는 것처럼 전지적 시점이 아니라 해설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되는 입장에서 이런 질문이 실제로 없더라도 추가 질문 항상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할 건가 고 나올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3번째는 여기서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뭐 붙고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떨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긍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 결론보다 본인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근거가 더 중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민영이가 이렇게 침묵을 지킨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으면서 이것도 뭐 그럼 민영이는 좋아요 나빠요? 양쪽 다 선택할 수 있는 거 중요한 건 근거죠. 근데 근거가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로시 같은 게 나오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한번 다시 표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윤리성의 테스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과 면접에서는. 그러면 3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그럼 1단계는 기본적으로 뭘 나오는 거냐. 뭔가 자신의 이익이나 뭔가 불이익에 따라 판단하는 게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선우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어떤 게 뭐 나에게 더 이익인지 불이익인지 판단한다. 뭐 가만히 있는 게 나중에 애들한테 뭐 왕따를 당하지 않는 아니 뭐 선생님한테 덜 혼날 것 같아서 해야 된다. 아니 뭐 애들이 하자고 하니까 해야 된다. 이건 이제 가장 낮은 단계 판단 단계고요. 2번째 단계는 뭔가 주범 혹은 뭐 어떤 실정 규칙 같은 거에 따라 근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 선우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든지 뭐 실정법에 따라 뭐 이것이 뭐 이제 법정에 사고하는 게 가끔 있어요. 뭐 이것은 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뭐 허위사실이면 허위사실의 명예훼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1단계보다는 높지만 최종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단계라고 저희가 보지는 않고요. 3단계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보편윤리나 뭔가 개인 어떤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충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규칙상으로는 뭔가 선생님에 대해서 뭐를 하면 안 되지만 이것은 뭐 공동체 윤리상으로 봤을 때 뭐 학생 인권의 차원에서 뭘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단계로 나누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계는 자신의 이익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거. 2번째 단계는 뭔가 성문화된 혹은 뭐 공동체에 존재하는 규범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 3번째는 보편윤리나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가장 어느 단계에 따라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답변의 어떤 수준을 가름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문제도 한번 보실까요? 기출 2번이었군요. 그다음에 뭐 이런 문제도 나왔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 본인의 입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당신이던데 뭐 25등 다수결에 따라 가겠어요. 그것도 답변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찬성하니까 뭐 참여시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뭐 참여시켜야 돼요. 그 결론 자체가 아니라 왜 그런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단순히 다수결에 따라 뭔가 가겠다. 혹은 뭐 소수를 존중해야 된다. 그런 약간 말하는 답변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뭐 2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것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보다 이제 어떤 보편 윤리라든가 이게 한목적성에 따라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학생이 얘기를 했을 때 계속 이제 추가 질문을 통해서 애들 쓰는 표현이 꼬리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 따라서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는 걸 좀 기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요즘 좀 있어. 혹시나 한것 같은데.
네, 일단 그래서 면접 문제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좀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MMI 유형 자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사회 상황력, 그다음에 의료 상황, 비의료 상황인데 지금 보신 건 이제 기본 여기죠. 비의학, 비의료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의학, 의료 상황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요걸 일단 기본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출 중에서는 이제 자료 해석 문제도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그래서 인문 사회과학 사고 능력을 판단하기도 한다. 의학이나 의료 상황 형태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출을 보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딱 내내 저는 두 개씩 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뭐 벌과 목,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내가 벌을 받을까 아니면 상을 받을까 뭐 그런 거, 아니면 다른 사람 눈치, 아니면 뭐 일단 실정법, 아니면 그 다음에 있어서 이제 뭐 사회계약이나 보편 윤리로 가는 거, 이렇게 약간 세 수준 6단계는 저는 세 수준의 단계에서 일단 말씀드렸고, 거기서 높은 수준으로 이제 사고가 갈수록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대도 뭐큰 틀에서 봤을 때는 MMI 유형에 가깝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하진 않지만 문제를 하나를 풀긴 하지만 유형 단계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면접에 대한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예비고사 입장에서 체크 포인트가 뭐가 있느냐? 저는 이제 자소서가 좀 사라지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제가 설명회에서 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제가 그 메디스카이랑 콜라보 설명회 할 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성대 그 입학 설명회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영상을 찾아보시면 작년 거, 일단 23년 기준, 23년 기준 찾아보시면 조금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랑 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그 작년까지 자소서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방과후 활동이 안 들어가고, 뭐 동아리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자율 동아리 쪽이 빠졌고, 이런 것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이 중요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교과화 쪽이 더 중요할 수도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느끼는 건.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결국 사실 내신이야 일본고 친구도 좋겠죠. 근데 결국 특목고 자사고 비율이 뭔가 훨씬 높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활동 쪽에 더 방점이 찍힌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재될 수 있는 양은 줄었지만 그만큼 이제 양보다는 질이 올라가야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학교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제가 좀 표시를 해보면 지금 방과후 활동 미기재 됐죠. 근데 요거 대신에 못 써주시죠. 학교에서 입시에 좀 열심히 해주신 학교들은 개인 세특이라는 걸 써주세요. 오히려 더 노골적일 수 있죠. 여기는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미적분에 관한 수업을 들었다.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뭐가 적성이 있다. 이런 게 약간 간접적으로 표현했지만 이제 아예 대놓고 뭐 의예과에 필요한 것은 정량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더 뭔가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약하게 필요한 화학에 관련된 부분을 했다라든지 더 오히려 좀 노골적으로 적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논문은 이제 여기 소논문은 기재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모는 남아있다. 탐구 보고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험 보고서 같은 거 유의미하고요. 봉사활동은 사실은 이제 그 시간 수만 남아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의학교에 가는 친구들은 보통 봉사 시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제가 보기엔 100시간 이상씩 갖고 있습니다. 5학기 동안. 이 정도는 어쨌든 학교를 통한 활동으로 채워주시는 게 좋고요. 진로 희망사항 미반영 되지만 여전히 진로 쪽에 문은 들어가야 700자는 기재가 되죠. 이거는 사실 뭐 이게 의사든 뭐든 상관없죠. 어차피 기존에 뭐 그거 될 것도 아니고 별로 이거 의미 없었던 게 없어졌을 뿐이고, 수학 영역은 이제 완전히 빠지죠. 완전히 빠지는데 이것도 역시 말씀드리지만 입시에 뭔가 신경 쓰신 학교들은 어떻게 해주셔요? 일단 대회 참가 자체도 흔적을 남겨주시고요. 수상 실적도 어딘가 흔적을 남겨주시죠. 즉 받은 애와 받지 않은 애 같을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개인 행특에 써주시든 아니 뭐 세특에 들어가든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챙기실 필요는 있는 것이고, 뭐 이건 사실 옛날부터 의미가 없었죠. 뭐 이거 어차피 몇 개 들어간 도 없었고, 독서 활동도 이거 되게 유명하신 특히 7번은 빠졌잖아요. 이 도서 멸망과 저자만 들어가는 거. 이거는 원래 의미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거 대학 입시에 실제로 읽었는지 아니건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의미가 있어요? 이제 행특이나 죄송합니다. 창체나 세특 쪽에 들어가 있는 책을 베이스로 뭔가 보고서를 쓰거나 발표한 내용들, 그런 거는 일찌감치 이미 뭐 하나고나 외대부고는 전환을 시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활동들은 여전히 챙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모순인 것 같아요. 특히 성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모순인 것 같고, 여전히 활동 영역은 중요하고 성대에선 더더욱, 그러니까 최저로서 뭔가 진입 장벽이 없는 것들은 더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 코로나 세대가 저는 올해까지는 코로나 세대라고 보는데 이 얘기도 좀 성대 얘기긴 하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을 속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는 게 뭔가 이게 화려한 비교과 프로그램보다는 이쪽을 더 쳐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교육과정 내 충실성, 내가 지금 차원에서 발전해 나가는 자세.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두 가지로 오해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내신 상승세를 되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승세가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승세 좋죠.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냐? 전제가 있죠. 전제가 뭐죠? 네. 기본적으로 총점이 같았을 때. 그러니까 총점이 똑같이 뭐 1.5, 1.5일 때 상승세가 의미가 있는 거지. 한 해는 예를 들어서 뭐 총점이 이제 뭐 1.8, 뭐 1.95 예를 들어서 한 해는 총점이 1.3이다. 근데 얘는 상승세다. 근데 얘를 더 쳐준다. 그럼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이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총점이 같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상승세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해하시면 그러면 다 뭐 첫 학기 한 3 찍고 시작하게요. 그건 이제 의미 없는 거고. 두 번째, 그 다음에 화려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붙은 애들 보면 되게 화려합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학교 생활 내에서 해야 되지만 뭔가 예전처럼 뭐 벌써 뭐 5, 6년 전 얘기죠. 뭐 외부에서 뭐 외부 대회 뭐 학술지에 뭐를 기재시키고 요즘 터져 나오는 것처럼 무슨 뭐 영재원에서 뭐를 했던 걸 넣고 이런 것들이 시대가 갔을 뿐이지 학교 안에서 이 활동들로 충분히 지금 애들은 화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마찬가지 성대에서 혹시 가지고 왔던 건데, 이건 뭐 문과의 예를 들긴 해서 의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뭐 1, 2, 3학년 경영 채워진 애보다는 이처럼 이제 얘는 좀 계열은 다르긴 한데 뭐 역사도 하고 철학도 하고 뭐 못한 애가 좋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열 적합성이라고 부르고 소위 말하는 이거는 이제 뭐 저렇게 부르는 거 이건 이제 뭐그 전공 적합성에 부르는 것이요 전통적으로. 음. 이제 의학 계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학년까지는 이게 뭐 성대인지 뭐 의대랑 약대밖에 없지만 의학 계열인지 약학 계열인지 혹은 뭐 치의학인지 혹은 뭐 상황에 따라 뭐 수의대인지 그렇게 갈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까지는 계열 적합성 맞춰서 가셔도 상관은 없으나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오면서는 확실히 전공 적합성이 잡혀야 되고 그 안에서도 이제 세부 분야가 사실 들어가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되게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생기면 양을 갖고 승부하지 않잖아요. 다 거기는 어쨌든 최상위권 애들은 더구나 의학 계열 가는 애들이 굉장히 더 좋은데 그걸 5학기를 꽉꽉 채워서 올 텐데 뭐 이제 글자 수 700자, 500자, 500자 해가지고 그럼 이제 이거는 승부는 뭐냐? 이거를 5학기치를 예를 들어 의대로 채운 애랑 예를 들어서 뭐 2학기치만 의대로 채운 애랑 같을까요? 퀄리티가 같다면 양에서 이제 승부가 안 되는 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1, 2, 3학년 한우물을 판 애가 우수해 질 수밖에 없겠죠. 이 이제 탑 티어에서는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소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본인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소서는 사실은 서류를 보기 전에 입학 담당 입학처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약간 가이드라인을 갖는 거였군요. 아, 얘는 이쪽에 뭔가 초점을 맞췄으니까 이쪽 위주로 봐야겠다. 그렇게 약간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였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생기부 자체로서 모든 것을 말해야 돼서 더욱더 꽉꽉 꼭꼭 눌러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한번 지난 연세대 설명회 때도 연세대 경희대 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가지고 좀 와봤습니다. 좀 지울게요. 헷갈릴 수 있어서. 요거는 이제 사립대학교 5개대 공동연구원 요 학교들이 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랑 일단 서울대 거랑 두 개 틀에서 학생부 종합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학업 역량 보통 이제 저희가 이 학업 성취도 내신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기는 뭐가 이제 명시로 들어가 있으니까 탐구력. 탐구력이 뭐죠? 여기 나오죠?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관에서 탐구하고 문제 해결 노력.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보고서죠. 탐구 보고서로 보고서나 발표를 표현되는 거.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리더십과 이타성이죠. 아니,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자소서에 표현이 됐었었는데 지금 명시행 문항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기부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최소한의 역량만큼 떨어지지 않게 있다는 게 분명히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진로 역량은 뭐죠? 자신의 진로와 전공이라는 표현 여전히 보이시죠? 전공,
계열에 관한 노력과 준비.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중요해지죠. 전문 교과나 선택 과목에 있어서 피하지 않고 이수를 했느냐. 그다음에 그 과목의 성취도가 어떠냐. 그리고 진로 탐색의 경험이 어떠냐.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보통 상세 쪽에 기록이 뭐 돼 있기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것들을 이제 과목 선택이나 그 과목들에 대한 세트 쪽을 보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업 역량, 이렇게 학업 성취도, 학업 주도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선고활동 분명히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과와 각종 선고활동, 교과와 각종 선고활동, 교내 학문에 대한 여기와 지적인 관심이 어떻게 드러나니? 이게 어디서 드러나겠어요? 대회죠. 예, 대회에서 드러나겠죠.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네요. 네, 진로 역량 쪽에서는 이제 교과 이수죠. 그러니까 내신 안 나올 거 피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이제 권장 뭐 이수 과목들 이제 뭐 필수도 있고 뭐 어쨌든 등등등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서류 역량, 사실 이제 저는 제 경험적으로 5가지 툴을 갖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내신은 이제 그 해당 고교 유형에서 최소 수준 일단 충족시켜야 되고,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관련 교과의 성취도를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관련 교과의 성취도라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의학 계열이다. 그러면 뭐 의대로 하죠. 의학거든. 그러면 일단 수학과 뭐 그다음에 과학 쪽 과목이 내신이 어떻게 자기의 전체 평균보다 수학과 과학이 전 과목 평균보다는 좋아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전과목 평균이 1.5면 수학과 과학은 1.5보다는 좋아요. 이쪽에 이제 적합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 봤을 때 진로 역량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활동인데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뭐 수상이라든가 이런 걸 뭐로 했는가의 여부. 그래서 수상 빠지잖아요. 자꾸 물어보실 수 있는데 늦게 오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대회 참가나 수상은 이미 생기부를 챙기시는 학교에서는 간접적으로 기재를 해주고 계세요.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항상 얘기하는 이제 심화 탐구, 보고서나 발표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었나. 그다음에 보통 5번에서는 이제 그 전형별로 대학별 이제 요소가 조금 차이 나는, 보통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독서죠. 그런 정도로 파악하셔서 경쟁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좀 제가 약간 러프하지만 그냥 약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공동체 역량은 빠지지 않으면 된다 말씀드렸었고요. 네, 이런 걸 토대로 했던 학점 평가 기준 조금 달라진 점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거 정리해놨고, 예비 고의나 일, 이거는 제가 좀 성대에서 역시 나갔던 영상 몇 개 좀 정리를 할 건데요. 그래서 생기부 블라인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뭐 이런 게 이제 다 제공된다. 이제 가려져서, 뭐 우리 학교 제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통 학교 레벨을 분류를 좀 하죠. 그래서 고교 레벨을 분류를 해서 그냥 A 유형. A 유형은 뭐 어쨌든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수시에서 평균 서울대를 총 30명 이상 보내는 학교. 그다음에 뭐 B는 20명 이상 보내는 학교. C는 10명 이상 보내는 학교. D는 5명 이상, 뭐 E는 0에서 4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따라 이제 제가 항상 고교의 어떤 그런 내신의 레인지가 달라지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생기 블라인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벌써 3년째인데, 근데 이제 결과를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죠. 네, 그럼 왜 그러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신에 교육과정 편성표를 제공을 받는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해당 학교의 유형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이제 특정 프로그램 명이나 사실은 뭐 표준 편차 같은 거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는 거죠. 편성표 안에는 개별 고등학교 개설형 과목이 있는가. 특히 개설형 과목이 있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생투가 있는데 안 들었네. 그 다음에 뭐 전문교과에 뭐가 있는데 안 들었네. 이런 게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피하지 말고 꼭 들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과목의 이수 경로. 그게 이제 아까 보셨던 진로 역량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 좀 성대에서 밝혔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유튜브에서 보시면 실제 영상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성대에서 약간 이쪽을 생각하는 약간 뭐 중3, 고1들을 위해서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보면은 지울게요. 여기서 요거 이제 의예과 교수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뭐라 하냐 일단 생명과학 서적들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이걸 읽으면 이제 붙느냐라기보다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일단 독서 활동이 뭐 보통 서울대부터 생각을 하실 테니까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제 여기서 교수들의 얘기는 일단 그쪽에 관련된 이야기에 좀 친숙해질 수 있다. 와서 배울 내용들에 그런 의미에서 생명과학 서적. 근데 뭐 이 교수들은 입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이라고 하지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평균관대가 강조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PBL. 이게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라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PBL이 뭐냐? 문제 기반 학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제 암기를 많이 해야 된다. 물론 암기를 해야 되죠.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 성대 의대 자체 이걸 강조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뭐 이런 PBL 스타일의 활동을 많이 하는 걸 선호하겠죠. 그럼 이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구 보고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그 교과 역량에 사실은 나와 있었잖아요.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로가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 그러니까 이게 지적 호기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대학에 가면 저희가 이제 문제의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고 요거는 뭔가 리서치를 통한 보고서나 발표의 결과물 혹은 포스터의 결과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했을 때 성대가 아이들을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쓴 애들이 더 어떻게 보면 서울대보다도 선호가 되는 겁니다. 요거 비밀이 일단 여기에 있었던 것 같고요. PBL이 가장 장점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약간 요건 팁인데 인턴 이제 그 삼성서울병원 요 병원 3개 정도 있죠. 삼성병원이 그 3개에서 이제 모집하는 인원이 의대 정원의 2배가 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근데 인턴 정원이 많다기보다는 의대 정원이 좀 작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원한다면 할 수 있다. 근데 뭐 다른 데로 가는 애들 어쨌든 소위 말하는 뭐 빅3로 올라가는 애들도 꽤 있다는 얘기 일단 했었고요. 다음에 약대에서는 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이나 생물 등의 과학에 대한 관심, 특히 어쨌든 화학, 생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오면 좋겠다. 그럼 이제 저희가 어떤 과목들이나 어떤 과목, 그 선택 과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가 뭐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아니라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이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뭐 지난 설날 때 이런 특강을 진행하긴 했습니다만 뭐 요즘 최근에 이제 그 처방에 대해서 이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을 살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약품명으로 할 것이냐, 성분명으로 할 것이냐 굉장히 논쟁적이죠. 사실은 밥그릇 싸움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 아니면 이제 최근에 뭐 굉장히 값비싼 항암제들이 권고가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좀 포함될 겁니다. 이슈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 자 여기서도 탐구 활동을 이게 강조를 하는데 고등학생도 참여가 가능한 연구 기회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오해하셔서 무슨 엄마 아빠 찬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되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래 좀 제대로 하려면 일단 동아리 좀 들어가야겠죠. 관련 동아리에 들어가야 될 거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쨌든 어지간한 뭐 광역자 사고나 일반고에서는 수업 시간에 실험해봐야 마스피린 합성 실험하면 다행이니까 그런 거 말고 약간 동아리에 들어간 탐구 활동이 필요한 거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분은 좀 입시 쪽도 아시는 교수님 같은데 활동에 대한 증거가 어디 남습니까? 생활 기록부에 남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했는데 생기부 기록이 안 남은 사실 입시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자아 개발엔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꼭 증거를 남겨야 되고 증거를 남기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예상 질문에 또 말씀드리는데 제가 항상 제가 뭐 세특 이런 거 하세요, 생기부 이런 거 쓰세요 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선생님들은 안 써주세요. 근데 갑자기 가서 뜬금없이 개인 보고서 내면 당연히 안 받아주시죠. 그거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평가 때 세특에 들어가고 싶으면 수행평가 때 해야 되는 거고 동아리 활동 넣고 싶으면 그 동아리의 어떤 실험 주제를 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남을 수 있을 때 시적절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약대 자랑. 그래서 성대 약대가 국내 종합사립대학 기준은 1등에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는 뭐 이제 중대학대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하지만 어쨌든 성대학대가 최근에 이제 약대 학부 입시가 부활되면서 확실히 순위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원이 많죠. 60명이면 그래서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한 곳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뭔가 약간 정보 측면에 좀 전달드릴 내용이었고요. 채팅창으로 혹은 DM으로 질문들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뒤에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내용에 대한 거 당연히 좋고요. 오늘 내용과 뭐 약대나 의대 또 성대와 관련이 없는 내용들도 질문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함께 하신 설명회는 요 의대별 스펙과 면접 1주차 수요일에 진행하는 설명회였고요. 제가 일단 주로 정규 설명회가 상반기에는 일단 수토에 있는데 2주차에는 책 하나 정해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기혈적 말씀드리는 독서 노트 설명회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달의 수행 평가라 그래서 이제 메디스카이 윤 대표님이랑 같이 하는 설명이 원래 3주차 수요일이고요. UIC 연세대학교 국제대학 관심들 많으시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것도 제가 6번 정도 진행하는데 이것도 4주차 수요일로 일단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리 보는 고교 3년, 고교별로 분석하는 거 두각학원하고 좀 다음 주까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거 끝나는 대로 제가 이제 토요일 설명을 좀 다시 시작을 해서 뭐 전형별 스펙과 면접, 그러니까 오늘은 의대만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제 대학 스카이 전체 전형들 좀 전형별로 살펴보면서 가는 거고, 전문가 콜라보 설명회, 네, 그거는 이제 모셔서 하는 거, 그다음에 진로진학 콘서트, 재학생과 진행한 이런 다양한 설명회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설명이 어디서 안내받느냐? 네, 제가 뭐 학원 통해서 안내를 드릴 때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요 송행김 에듀큐레이션 여기에 다 공지를 합니다. 이틀 전에 거의 공지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글 색을 떴네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하니까 제가 하루에 하나 이상은 잘 안 올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와서 한번 다 풀 텍스트를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제 왼쪽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진행하는 프로그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속 컨설팅,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연간 관리인데 제가 하는 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저는 반년씩 합니다. 6개월씩. 이제 1년을 그대로 끊게 되면 뭐 비용 부담도 크고 하다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그만도 못 두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6개월 단위로 진행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또 하나 차이는 저는 고등학교별로 한 명씩만 받습니다. 물론 이제 문과이과가 다르거나 아니면 뭐 외고 같은 게 전공어가 다르면 뭐 그 별로 받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좀 더 충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학교별로만 한 명씩만 받으니까요. 요건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많이 못 받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런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미팅 위주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카톡창으로 뭐 주 1회 정도 수시로 케어하는 스타일로 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월 달에는 다음 학기를 어떻게 할지 좀 설계를 하고, 뭐 3월 달에는 내신 준비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뭐 4월 달에는 뭐 또 수행 평가 어떻게 할지 하고, 이런 식으로 테마가 있게 가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학생과 부모님의 궁금증이나 걱정스러움을 그때그때 해소시켜드리는 약간 전속 그런 약간 그 코디네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는 스타일이니까 요거는 2월까지 어쨌든 3월 초까지 좀 빨리 선착순 마감일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앞에 거는 이제 뭐 기본 6회 정도를 잡고 가는 거고, 이건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예비 고3이나 고2들 지금 가는 대로 가도 되는지 진단하는 진단 컨설팅, 생기부 뭐 대충 마무리됐죠. 그다음에 다음 학기를 내가 어떻게 활동해야 될지, 이제 주로 이제 제가 드리는 팁은 동아리에서 뭐 할지, 수행평가 아이템 뭐 할지 그런 것들을 좀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기가 시작되면 되게 어영부영 정신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럼 또 생기부에 제대로 못 적어주시죠,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미리미리 한 2시간 동안 다음 학기 설계하는 컨설팅 두 가지 종류 있으니까 역시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제 연락처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게 벌써 이제 내일 모레네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 설날 특강으로 진행했던 특강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못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지방이라서 못 오신 분들이 좀 요청이 있어서 온라인 줌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짜투리 시간에 끝내는 생기부와 면접, 그래서 1년간 필요한 보고서와 발표 아이템 확보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이런 교재들을 활용해서 그다음 책도 2권 정도 볼 거고요. 주요 이슈들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 하나하나가 다 보고서나 발표거리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런 자료 리서치를 미리 해놨다가 그 수행평가 임박해서 이제 정리해서 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2번 할 거고요. 온라인 줌 수업. 그래서 이것도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요거는 유료입니다. 아까 이제 누가 무료라고 물어보시고 유료로 하는 강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끈 상태에서 일단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질문을 하니까 목소리는 답을 해주셔야 되긴 하는데 현장은 학부모님이 같이 못 봤지만 온라인은 부모님이 대신 수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신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3일하고 10일은 의학계열 갈 거고요. 오늘 의학 설명이니까. 그리고 국제계열은 들어오신 분 없겠죠. 그리고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정도가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우선 제 연락처는 네, 요 번호니까 여기로 뭐 컨설팅이든 아니면 아까 그 온라인 특강이든 신청해 주시면 제가 등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컨설팅은 시간 약속을 좀 잡겠고요. 네, PPT 좀 앞으로 돌려놓고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프로그램은 전부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일단 저랑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학원이 아니라 저한테 먼저 연락을 좀 주십시오. 학원에서는 좀 온라인 수업 하는 거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혼란이 생기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혹시 또 다른 궁금증, 질문 있으실까요? 보고서 작성은 따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하시면은. 근데 이제 아까 그 특강을 들으면 일단, 그러니까 그게 실험을 하는 수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용들은 본인이 파악을 하니까 본인이 보고서 쓸 수도 있고요. 만약 보고서를 본인이 좀 못 쓰겠다 싶으시면 그때 어쨌든 데드라인이랑 분량 나왔을 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그거는 뭐 90분 수업이 필요합니다. 뭐 2시간 수업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리고 진행을 따로 할 겁니다. 꼭 따로 받으실 필요 없어요. 보고서 작성을. 네, 원하시면 진행 가능합니다. 2월 3일과 10일 강의 비용이요. 요거는 뭐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예, 요거는 2회에 일단 25만 원.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현관보다는 좀, 싸게 가는 거고, 1회만 들으실 경우에 15만 원. 실험 수업은 이제 제가 원하시면은 연결을 해서 할 수 제가 직접 하진 않고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이쪽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공자 연결해서 진행을 시켜드리고요. 탐구 수업은 저도 합니다.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럼 뭐 몇 시간씩 몇 번이 필요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게 뭐 대회 참가용인지 뭐 그냥 세팅용인지 뭐 동아리용인지 좀 다르겠죠. 재학생곡에 성대의대 학종이 합격자 없으면 뭐 힘들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성대는 워낙 정원이 작아서 그 사례 찾기가 좀 어렵긴 하실 텐데 뭐 내신이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어 합격생이 있는데 뭐 내신이 이 정도였고 생기부가 어느 정도였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지표라는 거. 제가 아까 고등학교 유형은 이제 5개로만 분류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더 정확한 건 우리 학교 선배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 학교 근처에서 비슷한 그런 유형의 학교에서 어땠는지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서울의 MMI 면접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셨던 MMI에서 서울대는 이제 4개 내지 5개 방에 들어가요. 서류 면접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 3가지 영역을 다 보고 하나씩은 최소한 다 보고 개인 서류 이제 개인 퍼스널 퀘스천까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MMI 제가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정시까지 수시 정시다 이제 개인 지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로 준비가 필요하신지 상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거는 한번 상태를 봐서 말씀드릴게요. 일반고 1학년 1.7등급이 의대 지원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일반고 나름이긴 한데 1학년 1.7등급이면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달력에서 요거 제가 말씀드렸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내신 컷 이런 건 따로 일부러 안 보여드렸는데요. 딴 데서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뭐 제일 깔끔하게 보시는 건 여기에요. 에듀진이라는 요 잡지가 있고요. 웹진이죠. 예를 들면 뭐 의예과 내신 컷이 어떤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5학기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거 판단하시는데 저희가 어쨌든 마지노선은 보통 한 1점 뭐 3, 4, 5선 정도로 잡고 있죠.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고 제가 알기로 매년 20%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합에서는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딴 데로 빠져서 그렇고요. 고1도 한 학교당 한 명, 이제 이거는 지망하는 계열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문과 상경계열 갈 거예요. 그러면 뭐 제가 자연계 친구도 하나 더 맞출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똑같이 의학계열 줄을 맞출 수는 없죠. 요거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좀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지방 약대까지 갈 수 있는 내신은 마지노선이 얼마일까요? 근데 이게 교과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되게 달라서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 의대 같은 경우 어쨌든 1.34가 마지노선 서류가 아무리 좋다고 하여튼 어쨌든 1.5 안쪽 그리고 지방 약대는 수능 최저가 세게 걸려는 데는 뭐 그보다도 낮은 1.78, 9도 가죠. 보통 의대 교과에서는 1학년 항상 이거는 이제 의대 문제가 아니라 저거예요. 그 교과 전형에서 반영되는 내신 과목들이 보통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같은 경우 뭐 연대 같은 경우에 전과목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숫자가 되는 과목들에서는 그다음에 뭐 고대 같은 경우에 뭐 그러니까 학교마다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의대라고 해서 뭔가 교과 전형이 들어있는 반영되는 과목이 다르진 않습니다. 앞부분 성대 설명회 영상은 네, 성대 설명회 영상은 그 성대 입학처 홈페이지로 유튜브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종합으로 읽어보죠. 네, 종합 마찬가지. 그 수능 최저에 사실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약대는 그 수시에서 수능 최저 맞추면 사실 거의 그 점수로 정시로도 약대를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가 세면 뭐 1점 후반, 2점 안팎까지도 붙고요. 그러니까 2그룹 합격, 제일 마지막 그룹 합격 기준. 그렇지 않으면 여기도 어쨌든 1.67 쪽을 저희가 한 개로 보죠. 성대 의대는 서울대 일반 전형 정도의 생기부여야지 붙을 수 있다고. 서울대 직윤 생기부가 가끔 붙기 어렵습니다. 직윤과 일반 전형의 차이요? 그러니까 이게 직윤을 둘 다 어쨌든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둘 다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내신과 활동을 둘 다 보는 거고요. 직윤은 한 학교에서 2명 추천이 가능해서 보통 전교 1등이 쓰는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본과 1등, 이과 1등 써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쓸 수 있는 전형이죠. 음, 그런 차이가 있고 만약에 이제 직윤을 받을 수 있다면 음, 직윤을 받을 수 있다면 직윤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죠. 제한 경쟁이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제 어쨌든 일단 직윤은 면접을 다 봤기 때문에 서류보다 실물이 뛰어난 친구들은 직윤이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어차피 3배수가 생겨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직윤이 있다면 당연히 직윤이 제한 경쟁이기 때문에 여기는 특목자사 친구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네, 일단 직윤이 유리합니다. 같은 상황이라.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제 연락처요. 다시 한번. PPT는 이걸 다시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반고의 성대의대 종합대학 교관학생의 생기부는 특목고 수준이 아니고 궁금합니다. 거의 특목고 수준입니다. 아까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 간단히 정리해서 생기부 자체를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얘는 일반고고요. 2그룹 일반고고요. 얘는 그 광자고인데 대략 한 D그룹 정도 들어가 있는 애거든요. 이보다 하나 높은? 근데 신경을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눈에 띄지만 일반고에게 티가 나긴 하지만 표준 편차나 이런 거 보면 활동들 자체는 항목보다 별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다지 빠지지 않습니다. 서울대 의대 직윤 내신은 의대는 1.0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신이 의미는 없고요. 보통 애들이 1.1이나 1.2대까지는 붙는 것 같고 1.3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컨설팅 비용이요. 컨설팅은 제가 강남교육청 기준으로 봤고요. 60분에 30에 따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시간이면 그 2배가 될 거고 90분이면 그 1.5배. 좀 교육청 기준에 따라서 봤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앞에 지나간 설명 영상들이요. 그거는 제가 아마 밴드에 한 2달 정도 시차를 두고 올릴 거예요. 그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올리면 또 이렇게 라이브로 보신 분들의 의미가, 성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시차를 두고 올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과거 설명 영상, 과거 서울대 뭐 연대 정리했던 거 제가 시차를 두고 올릴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그 문자에다가 그거를 이제 설명 영상만 제가 모아놓은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쏠 때도 있어서 아마 그것들 한 2달 정도 시차를 두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문자로까지 알려드리지 못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요 밴드, 제일 왼쪽 밴드 가입해 주시면 제가 하루에 하나꼴로 뭔가를 꼭 올리거든요. 예. 또 2개 이상 올릴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입해 주시면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공지가 떴을 때. 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전속 컨설팅, 그다음에 진단이나 설계 컨설팅, 세트 특강, 요거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곧 진행될 프로그램들이니까요. 예, 국제 특강도 혹시 뭐 주변에 누가 필요하시면 또 정해놓고 붙잡고 가는 친구 있으면 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